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육친의 해석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알아보자. 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203페이지의 소년기의 육친법입니다. 소년기의 육친법. 자, 소년기에서 비견이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해요. 왜? 나무가 봄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성장성이 강화되죠. 즉, 성장성, 활동성 강화, 그 다음에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돼요. 거기에 비해 겁재는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경쟁성, 경쟁의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성장성 강화를 줘요. 그 다음에 하나 틀린 게 뭐냐면 투쟁성이 강화가 된답니다. 투쟁성.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재파의 기능이에요. 재파. 재물을 깨뜨리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 겁재운을 만나면 어떻게 재성이 육친상으로 어느 별에 해당합니까? 부친의 별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부친한테 혜택을 잘 못 입거나 아니면 부친과 인연이 박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겁재 대운을 지나왔는데 겁나게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은 바로 도시락을 싸운 거죠. 먹을 것을 두었으니 활동성, 성장성, 의식주의 풍족, 표현력, 학문적 융통성 이런 것들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과 성장성은 그대로 가는데 이게 상관이라는 뜻이 상할 상자에 벼슬 관자죠. 뭔가 룰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릴 때 누구의 룰을 봤습니까? 부모의 룰을 봤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룰을 깨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반항심이 된다는 겁니다. 반항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신이 더 가면 상관이 되죠. 식신은 건전한 배설이잖아요. 한잔 하지. 그 다음에 상관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멍멍거리죠. 그래서 융성으로 간다는 겁니다. 융성. 요즘 TV 광고에도 나오더만요. 갑자기 얼굴이 괴롭이라면서 숙취 음료인가? 자,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상관은 예술성이나 천재성으로도 봅니다. 그 다음에 편재는 부모의 재산 활동으로 보고요. 경제적 혜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음양으로 짝이 지워지잖아요. 나와 재관은 음양의 짝이죠. 어린 것이 이미 짝을 이루었다 해서 그게 또 반쯤 채운 거잖아요. 그래서 게으름, 무책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을 파괴하는 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마의 요소로도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이제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혜택, 또 상속도 많습니다. 상속. 그 다음에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해라 해도 딱 매 안 맞을 만큼만 하는 거 있죠. 얘가 1등은 할 수 있는데 딱 요만큼만 하면 학교 갈 수 있다. 딱 그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예를 굉장히 많이 태우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당주의가 됩니다. 적당주의. 그래서 삶의 혁명이나 역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정제라고 해서 항마가 없느냐 하면 항마 작용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험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재라는 것은 삶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 편재. 편재가 이렇게 짝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삶의 기복이 심하다면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예요. 정제는.
이제 보통 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친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크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받을까 말까. 그래, 이제 주변에 보면은 너희 아버님 사업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네? 운의 하락기에 받으면 어떻게 되겠다? 명고의박이라는 거예요, 명고의박. 그 다음에 평관은 보통 어릴 때 호랑이를 만났기 때문에 흉터,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 그 다음에 무서운 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애들이 진짜 머리가 좋더라고요. 혼내는 낌새만 딱 쳐도 딱 눈치를 잘 보대요. 눈치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의 명예입니다. 명예. 소년의 명예. 그 다음에 이제 지도력으로 가요. 지도력. 근데 평관도 지도력으로 가기는 가는데 평관과 정관의 차이점이 뭐냐면 평관은 남을 이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호승심에 의한 지도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육친의 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 놓고 직장을 가버렸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서 큰다라는 거예요. 보통 할머니 집에서 컸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면은 보통 어릴 때 편인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서 제대로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안 빠르겠습니까? 눈치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안 움직이고 목적을 달성하니 특별한 재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로 친다면 이공계 학문이죠. 전문 기술 이런 쪽의 학문을 편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문성으로 보죠. 학문성. 그 다음에 편인, 정인 둘 다 성장성에 지연을 줍니다. 왜? 인성은 식상을 극하죠. 반대의 기운을 극하는 자도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인자로 봅니다. 도덕성 인자. 그래서 참고로 유년에서 상관운을 만나잖아요, 애가. 그러면은 보통 가출을 많이 합니다. 가출. 미아 내지는 가출. 그 다음에 청년기의 육친법을 보시면 요거는 거의 육친의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비견은 경쟁자. 그 다음에 뭔가 부모의 혜택을 분배하는 형제, 친구 이런 걸 의미하고요. 겁재는 굉장히 극심한 경쟁자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방해하거나 절망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존재 또는 이성교제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삼각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비극적인 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진시인지 기사시인지 이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사람 팔자에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정답은 책에 있죠. 디자인과 교수라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은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젊었을 때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여자가 어때요? 예쁘게, 아주 예쁘죠? 정제로서. 그죠? 정제로 예쁜데, 이 사람이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친구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대지해자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의 여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자, 이거는 정신적인 뜻이 통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보고 결혼했다? 현실적 상황을 보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진 한 20년 동안 앞의 여자를 못 잊고 막 그렇게 해서 20년 세월을 보냈던 팔자예요, 이게. 자, 이 팔자는 보면 관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관이 범인자잖아요. 범인자가 뭐예요? 광고, 기획, 교육, 설계 이런 쪽에 이 사람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라는 거예요. 교수. 교육으로. 그 다음에 요 임이라든지 대지해자 이런 게 뭐냐면 정신적인 걸 뜻하는 거거든요. 머리로서 할 수 있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요는 임이라든지 해라든지 요는 수를 갖다가 자기가 직업으로 삼는 게 뭐냐면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대 쪽으로 도 많이 가요. 종교 철학 쪽도 가지만. 그러니까 미대 머리로 상상해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은 디자인으로 한 거예요. 디자인으로서. 참고로 이 사람 흘러가는 대운이 계묘 순으로 흘러가죠. 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참고로 이 팔자는 관성은 있는데 인성이 사시가 아니라면 부족하죠. 부족.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시가 아니라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때는 뭐냐면 공부로서 보냈다는 거, 공부로서. 참고로 요때 결혼이 안착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까지. 임을 보든 해를 보든 임묘, 절지, 태지. 배우자 궁에 안정이 되겠다 안 되겠다? 어렵겠죠. 12운성이 아니 매우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미에 오면, 자, 신에서 보면은 임수가 장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양지란 말이에요, 양지. 그죠? 이때 이제 길러지는 작용이 나온다는 길러지는 작용.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배우자 인연은 실제로는 요 미 이후에 가야 안정이 되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임수를 그리워했겠습니까? 확실하게 쫑난 건 언제겠다? 옛 여인과 쫑난 게 언제 쫑나겠다? 요때 쫑나고 요때 재회를 한번 해보겠죠. 보이십니까? 예. 요때 날려보냈고 요때는 다시 만났겠고 그리고 나서 잊고 요 말미쯤 가서 대지해자 배우자 인연을 해묘미 궤도로 같이 견인을 하죠. 그래가지고 배우자 안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거 뭐 팔자를 이게 보면 책에 보면 웃기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팔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성을 도와가지고 관성의 힘이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우는 인수운에 굉장히 발달한다고 나와요. 책에는. 근데 인수운에 어떻게 됐느냐? 어? 안정이 되면은 쟤도 안정되고 뭐든지 안정이 돼야지, 그죠? 그런데 여자 떠나보내고, 그죠? 고충은 없다는 거예요, 고충은. 그래서 책대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요때 이제 아마 진운쯤에 이게 임수가 인묘를 하니까 이제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사람이 이 인수운에 그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인묘절지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경제적 혜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합에 의해서 부모한테 받을 수가 있겠죠. 부모 도움에 의해서 경제적 혜택을 일부 해결하고 살아가죠. 참고로 이런 팔자가 예를 들어서 자시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참고로 이런 팔자에 예를 들어서 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진짜 제가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만재와 내가 다 짝지을 수 없으니, 그죠? 이짜즉짝 아마 죄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요 자가 편재라서 그래요, 편재. 자, 그 다음에 식신의 청년기 식신은 뭐냐면 성적인 능력, 그 다음에 생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문적 융통성, 이성 관심. 이제 보통 식신은 재를 생하는 작용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성 관심, 아르바이트, 또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상관은 식신 다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류성, 그 다음에 이성관심, 유흥성, 그 다음에 예술적 재능이 됩니다. 참고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청년기에 군대를 가요. 근데 상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군대도 뭔가 룰이잖아요. 그 룰을 깨트린다는 차원에서 군면제 내지는 편한 군대로 갑니다. 편한 군대. 그 다음에 편제 같은 경우에는 소년 사장을 꿈꾼다. 그 다음에 풍류전전. 이게 뭡니까? 쟤는 쟤인데 내하고 뭔가 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곳 저곳을 자꾸 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풍류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쟤가 오면 인성을 파괴하죠. 그래서 도덕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경제적 대가 보상,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를 만나겠죠. 이상적인 짝을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관 같은 경우에는 관제구설로 보시면 됩니다. 관제구설. 아니면 힘든 조직이니까 군조직. 아니면 특수성을 지닌 조직.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적극성이 서로 다른 남자 했는데 애인이라고 보시면 돼. 애인. 아니면 남편을 만나는데 셋 중에 하나는 빠진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금전, 애정, 동거. 그 다음에 오래 살면 건강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빠지는 남편 인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획득.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죠. 남편.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배우자를 안 만난다면 안정적인 사회 참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은 이제 손발을 꼭꼭 묶은 거죠. 그러니까 행동적인 절제, 그 다음에 공부를 위한 세월, 그 다음에 이공학문 기술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의 습득, 그 다음에 자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강불안도 됩니다. 참고로 청년기에는 그래도 편인을 좀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기운이 세어지니까. 말년에 편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쇠에서 힘이 없는데 편인이 오면 건강운이 침체가 더 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인 같은 경우에는 문서의 상속, 이권, 그 다음에 관이 인성을 놓쳐. 관 다음에 인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의 혜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년기의 육친법.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했죠. 비견 같은 경우에는 손재, 경쟁자, 배우의 부정.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돈을 안 깨먹으면 이제 남의 남자나 여자를 자꾸 쳐다보게 된다는 거죠. 겁재는 시비구설, 금전소모. 그 다음에 이제 지지로 왔을 경우에는 즉 몸에 사고 같은 경우도 나는 게 겁재운입니다. 겁재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자기 실수 요인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생전 처음 다시 듣는다고. 그게 뭐냐면 양간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양인이 돼요. 신살에. 그죠? 양인은 피를 부른다. 손재작용도 있잖아요. 물론 압력 요인에 의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래서 양인 때문에 손재 효과로도 본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러다가 설명이 또 이상한 대로 샜어요. 이 책에는. 그러니까 프로의 별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조금 해드렸고 거기에서 추가를 한다면 괴강이나 백호대살 이런 것들도 프로의 별로 본다. 그 다음에 병신사유 이런 것들도 프로로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거. 그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2신살로서는 뭐 도화라든지 겁살, 장성살 이런 것들도 이제 프로로서를 유능성으로 본다, 대격사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막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뒤로 바로 가겠습니다. 요 팔자 설명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236페이지 가보시면 식신은 의식주, 전택의 확장, 그 다음에 신생사업, 그 다음에 이사,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교환 이런 것들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 활동을 강화시키기는 하는데 구설이나 소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을 갖다 룰을 깨뜨리기 때문에 관제 시비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관을 극하니까 남편의 근심 걱정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편제는 투기성 재물. 그 다음에 뭔가를 팔고 현금화 시킨다는 의미도 강해요. 그 다음에 사업 성취. 그 다음에 채무 이행. 그러니까 편제운이 오니까 금전이 돌고 돌 수 있는 금전 융통의 환경이 마련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바람기로 봅니다. 바람기. 자, 이제 남편 편제운이 왔는가 바로 보시겠죠. 우리 남편 바람 났나 안 났나.
그 다음에 여자 경우에는 편제는 시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관성의 엄마가 편제니까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도 본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갈등. 그 다음에 정제는 고정소득, 월급, 이자소득, 임대소득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편관은 이제 굉장히 귀찮은 일, 부담스러운 일. 그 다음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적은 모양, 명고이박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고이박. 감투발전이 되기는 되는데 이게 쓰기 싫은 감투발전이 있잖아요. 피곤한 감투발전. 그 다음에 정관은 적정한 일, 명예상승, 재물안정, 감투상승.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는 부동산이나 문서취득, 임대사업, 그 다음에 건강불안해서 휴직.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식 근심 걱정이죠. 그 다음에 정의는 정당한 문서, 결재권, 인허가권, 문서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진급도 두 가지 경우에서 일어나요. 진급도. 조직사회에 가담했는데 이게 관운에도 진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진급시험이 뭐냐면 진급을 하는데 이게 시험을 쳐서 내가 진급을 하느냐가 있고, 아니면 납속 공명이 있어요. 납속 공명. 자, 이거는 면접만 보는 거예요. 면접만. 그죠? 자, 시험을 치는 거는 관인운에 상승이 되겠죠. 진급 상승. 그 다음에 납속 공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냥 면접만 봤을 때 내가 승진을 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뒤에 슥 찔러주죠. 그래서 재성운이 돼요. 재성운. 참고로 정재운도 원래 올라갑니다. 녹봉이 오른다는 것은 직급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진급시험도 시험으로 가느냐, 납속공무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 신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신중에 뭐가 장생을 하죠? 임수가 장생하죠. 그죠? 뭔가 내가 진급을 했단 말이에요. 진급. 그죠?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게 뭐가 생겨났어요? 이게 운은 큰 환경이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돈 받고 도장을 삐딱하게 찍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급 발전도 되고요. 정제니까 녹봉의 상승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해석을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자에 요게 인이 있을 때예요. 인이 있을 때. 인이 있을 때 신이 오면 신이 인을 충하죠. 그러니까 도장을 던져버리고 돈 받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인이 없다면 월급 봉투의 상승, 관직의 상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6합이라서 조금은 낮기는 하는데 그래도 깨어지는 왜 운이 임금이거든요.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 인이 있는 모양을 보고 탐재개인이라고 하거든요. 탐재개인. 사자성어로는. 대운이 좋을 때는 이게 무마가 되는데 운이 꺾일 때는 이것 때문에 고충 요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만년기 유침법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 달 안 됐는데 거의 절반 해가네.
지금은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요. 뒤에 학어분의 6침편 나와요. 그때를 조금